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대만에 주둔한 미군 수를 중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미군 지난해보다 2배로 중강했다고 해서 그래도 뭐 몇천 명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난해에는 11명이었는데 이번에는 38명으로 2배가 늘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군 교관들, 즉 대만군을 훈련시키는 미군의 최종의 교관들이 약 40명이 주둔하고 있다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이슈라고 합니다. 비록 38명만 들어와 있지만 중국이 강력 반발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이들을 슈퍼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38명 가지고 뭘 하겠냐는 비아냥거리도 있지만 미군 교관들, 즉 미군 특수부대나 해병대 그리고 필요한 군사인원이 대만에 들어와서 작년보다 그것도 2배로 불어났고 그리고 대만군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데 아마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몇 명이 문제가 아니라 미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들어와 있다는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라고 하는 쿼드에 가입한 나라들이죠. 인도, 일본, 호주, 미국이죠. 이 4개 나라가 정상회담, 대면 정상회담, 지금까지 비대면 화상회의를 했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것을 소집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 총리가 쿼드 정상회의를 도쿄에서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미국에 그것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년 봄에, 아직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 봄이라고 하면 한 3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3월이나 4월에 일본 도쿄에서 쿼드 정상회의, 즉 호주, 일본 그리고 인도, 미국이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중국에 바로 가까이 붙어있는 일본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을 포위 전략하는 이 4개의 나라의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부터가 중국에는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펑수아이, 여러분 아시죠? 테니스 스타, 중국의 테니스 스타 2013년과 2014년도에 복식 테니스에서 우승까지 했던 윈블던이라고 합니다. 큰 경기죠. 여기서 우승까지 했던 그 펑수아이가 장가이라는 그 전 부총리, 2018년도에 부총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한 6년간 부총리를 지냈던 그 장 부총리의 여러 차례 약 4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자기 소셜네트워크에 올렸는데 그 이후에 펑수아이 이 테니스 선수가 행방불명이 됐고 연락이 도저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마 가택연금을 시켰던지 아니면 이 체포가 됐던지 자간 중국 공산당이 아마 그를 억압했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펑수아이 문제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꺼려했는지 중국 공산당이 급기야 이 펑수아이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다. 그리고 관영 매체 언론들을 통해서 펑수아이의 최근 현황을 급기야 사진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펑수아이가 안전하고 자기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모든 언론 매스컴에 나타날 수 있다면 또 발언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사진을 올릴 것이 아니라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나오기만 해도 되는데 그런 것은 없이 오히려 사진을 찍었던 사진들을 올려놓음으로써 오히려 더 의심을 받게 됐다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급기야 백악관에서까지 성명을 내고 이 펑수아이의 안전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그가 안전하다는 검증 가능한 것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압박도 했습니다. 이제는 급기야 테니스 선수들이 전면에 나서서 펑수아이의 이 안전을 걱정하는 글들을 싣고 있습니다. 언론에 인터뷰도 나오고 글들을 싣고 있고 급기야 미국 테니스 협회는 만에 하나 펑수아이가 잘못된다면 중국에서 열리는 모든 테니스 경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성명까지 이루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동계올림픽에까지 문제가 제기되자 급기야 중국 공산당이 어제 중국 테니스 경기의 개막식에 참여하는 그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탄압을 하고 가택연금을 시키던 그들을 억류시켰더라도 얼마든지 데리다가 또다시 분장을 시켜서 이런 행사에 참여시키고
건전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 이 공산 독재 하에서만이 이런 일이 가능하죠. 옥류시키고 억압을 하고 그리고 가택연금 시켰다가도 또다시 협박을 해서 이런 언론 매체에 등장시키는 것이 중국이나 북한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공산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진핑 독재 체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진핑 주석을 수령 반열이라고 하는 이 모태똥과 둥소평 이 반열에 올려놨을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시진핑 주석의 사상을 더욱 강화하고 시진핑주의까지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 열리게 될 20차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또다시 제3연임 공산당 총서기로 등장할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사상을 연구하고 학습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환구시보나 이 인민일보에까지 나오는 정도이면 시진핑의 영향력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진핑도 일당 공산 독재와 함께 시진핑 주석의 독재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한 선수를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일도 안 되는 일이 이런 공산국가, 독재국가들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비판했던 마윤이라든지 또 영화배우, 예술인, 언론 기자들이 상당히 그들이 행방불명됐거나 옥류당했다 나온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 소식을 싣고 있는데 이번 봉사의 문제는 바로 내년에 있을 동계 베이징 올림픽 경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공산당이 당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그를 옥류했다가 풀어주는 것은 이제 아마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왜 그렇게 많은 병력,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개 탱크 사단, 기계화 사단과 9만여 명이나 되는 보병 사단을 집결시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벨라루스에도 소련 군대가 집결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여기에 우크라이나에 집결되고 있는 이 소련 군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할 뿐만 아니라 지금 왜 집결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정보력이 이렇게도 떨어졌을까요? 한때 CIA라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광범한 정보망들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던 제1의 정보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막강한 정보력을 자랑했던 이 CIA가 이제는 우크라이나에 집결된 러시아 군대가 무엇을 하려고 집결했는지도 모르는 처지에 빠졌다면 참 한심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정부는 우리는 이 통상적인 훈련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이 크림반도 이 지역에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대응 일환으로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군대가 크림반도를 재탈환하기 위해서 공격할 수 있는 기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와 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이 동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고 독립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반정부군,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이 반정부군을 덮기 위해서 크림반도를 강탈했던 것처럼 이 러시아 군대가 또다시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반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토를 또다시 탈환하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군대를 집결시켰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뉴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강력한 미국의 군사력을 집결시키고 나토와 함께 이것을 막을지 아니면 그냥 이 러시아 군대가 하는 동향을 또 어떻게 할지를 지켜볼지를 지금 결심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군대를 파견하고 나토와 함께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를 도와줄지를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로존 국가들이 27개 나라 유로존 국가들이 유로 군대를 창설하기에 이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우왕좌왕할까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급기야 갑작스럽게 철수하면서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탈리반에 카불 수도를 내준 미국, 그리고 급기야 도망치다시피 하면서 그 공항 사태, 이 공항이 엉망진창되고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 우리는 TV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이 다 봤던 것입니다. 이런 갈팡질팡하는 이 미국. 그런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지고, 벨라루스 사태 터지고, 대만 해협에서의 대만과 중국 사태가 터지고, 한반도에서는 지금 북한과 우리 한국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정말 세계 각지에서 이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러시아 군대가 실제 우크라이나를 또다시 반정부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한다면 그때 나토가 어떻게 움직일지, 미군이 실제 도와줄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79세죠. 내년에 생일을 맞는다고 합니다. 내년에 이제 80세가 되는데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연임이죠. 두 번째 연임하는 이 2024년 미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미국 정계나 미국 국민들 속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과 그리고 정신 상태 뭐 달라졌다고는 보지 않지만 미국을 이끌어가기에는 불안하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에 출마하겠다는 것을 밝혔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즉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미국은 상당히 어려운 공경에 빠졌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국이 노력이 없었다면 미국이 더 나쁜 시나리오에, 더 나쁜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주미, 그러니까 미국 주재 중국 대사 친캉입니다는 이 대사가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노력을 중국이 상당히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국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됐을 것이고 지금 미국 정부는 곤경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국 대사가 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발언록에 따르면 친강 주미 중국 대사는 한반도 핵 문제부터 이란 핵 문제까지 평화적 대화를 추진하는 중국의 노력이 없었다면 미국은 훨씬 더 나쁜 시나리오에 직면했을 수 있다고 이런 글을 자기 SNS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이 연구소들과 전문가들이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까지 6번의 핵실험을 하고 이제는 핵보유국으로 선포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때까지 이걸 지금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에 개입해서 이 정도까지 됐다는 말이냐는 그런 반박의 글을 실었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또 간접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북한은 지금처럼 핵보유국과 핵무기와 그리고 미사일들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지금까지 건재할 뿐만 아니라 저렇게 수차례 핵무기를 실험할 수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대륙간 탄도미를 여러 가지 신형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비롯한 신형 미사일 그리고 SLBM까지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물론 기술은 이 동구권 옛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로부터 기술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그 원료와 재료는 바로 중국에서도 중국에 의해서 북한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특히 거기에 만드는 돈을 간접적으로라도 중국 은행들이 지원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자기들이 마치도 북한 핵 문제에 관여해서 이 정도라는 것을 그렇게 부각시키려고 했을까요? 지금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것이 상당히 중국은 괴로워하고 있다는 말까지 미 국무부 대변인이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안보실에 그 태평양
캠벨 조정관은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중국이 속이 쓰려하고 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 핵 문제만에서는 자기들의 노력을 알아달라는 듯이 미국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미 중국 대사가 북한의 이 정도의 핵 문제까지 그래도 이 정도에 그친 것은 자기들의 노력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이고, 이란 핵 문제도 자기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이거보다 더 엄청난 그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미국이 어려움에 처할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중국을 빼놓고 북한의 핵 문제, 또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을 포위 전략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이 또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